네, 이번 시간은 법 8조 긴급조치 보상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각 항별 성격이 완전히 서로 틀리다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자, 1항과 지금 2항을 한 군데 모아놨죠. 그래서 1항에서는 장관의 긴급조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2항은 예비군의 검문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37페이지에 가면은 사망에서는 보상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별 성격이 명확하게 틀리다. 그래서 항별로 명확한 성격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항에서 보면은 장관은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다음과 같은 조치, 즉 주민의 소개 또는 피난 명령, 소피 명령, 교통 조명, 출입의 제한 등의 명령, 조교 출제 명령, 또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재산의 제거,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국방부 장관을 수임장으로 줘가지고 오답을 주곤 했어요. 사람이 틀리다고. 근데 이게 왜 애매하냐면은, 이 시행령 19조에 가면은 수임장과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모든 경우가 아니라 이 두 가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수임장은 틀리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논란이 되면은 장관이 수임장하고 수탁경찰서장에게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위임하는데 왜 수임장이 이 긴급조치를 했다고 그래서 오답이냐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오답을 주질 않고 대통령령을 국방부령으로 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을 뭐 지자체장으로 주거나 이렇게 오답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는 이 조치와 이걸 한번 볼까요? 국방부 장관은 소피 명령, 조교 출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일일 벌구가에 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이라고 그러죠. 정신. 신이 신정긴인데 긴이 긴급조치다. 긴급조치는 벌구 과로 나온다. 과태료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게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임무 수행 5가지 중에 어떤 걸 풀어서 나와도 된다. 근데 아직까지 풀어서 나오진 않았는데 충분히 풀어서 나올 수 있다. 기타 오답은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요. 3호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무 수행상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 제거라는 겁니다. 아무 재산이나 제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 그게 생략되면 안 됩니다. 2항은 검문에 대한 얘기인데 공부하실 때 그냥 작작 검문이 있다라고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이 재량 규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재량 규정. 잘 출제는 안 되지만 검문은 인권하고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검문은 재량 규정으로 간다. 어디서든지 통방에서도 검문은 재량 규정이다. 그 정도 좀 보시고요.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고수들도 많이 틀린 문제로 본다면은 고수다 문제. 여기 지금 제가 박스에서 이렇게 제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고난의 위임 및 위탁할 때 제가 법에서 위탁하는 것은
경찰서장한테 위탁하는 것은 동작 긴거입니다. 동원, 작전지휘, 긴급조치 그리고 검문까지가 포함이 된다. 그런데 시행 0에서 풀 때는 동원은 중하동원이고 작전지휘 그 다음에 긴급조치까지는 맞는데 엉뚱하게 무탄장부 유관 동복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령으로 풀면서 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법을 따라라. 즉 검문을 포함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사실은 이제 63회 때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장이 수탁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 검문이 나온 겁니다. 검문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탁경찰 장관의 권한을 수탁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하니까 법에서 물은 것인가 령에서 물은 것인가 이렇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법에서 물은 것만 이렇게 따지고 또 령에서 물은 것을 따지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법에서 물은 것만 따지니까 답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령에서 물은 것을 하면서 이 검문을 포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들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검문을 포함하니까 답개수가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문이 포함됐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건 답이 없다. 령으로 풀었기 때문에 령에서는 검문이 없지 않냐. 동작긴 무탄장부 유관 동복인데 령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것은 검문은 없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고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검문도 들어간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 이 검문은 꼭 포함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3회 때 났으니까 또 다음 시험이 나오면 검문을 포함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시험에 또 검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여기에서 푸른 거다. 그냥 검문이 포함이 안 돼야 된다 이렇게 했으나 이미 63회 때 해결이 된 문제다 해가지고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권한하고 방해협의회 심의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오답을 주다가 다시 68회 때 또 검문이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문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머지 오답 자리는 이미 그 당시 설명드릴 때 권한 위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검문이 무조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행령 19조 보겠습니다. 긴급조치. 자, 1항에서 수임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두 가지 경우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적 무장공비 무장폭도 정무무가 마을에 침투하거나 민가에 침입 마투 민입하였을 때 소멸 체포하게 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마투 민입 소멸 체포 작전상 긴부. 자, 이후 정무무가 침투하였거나 은신하고 있는 지역 또는 도주로로 예상되는 지역 투은도 지역에서 정무무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에만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이 경우에만이라는 용어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자 1호의 경우에만 즉 마투 민입 소멸 체포하게요 작전상 김부하는 경우에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2호가 섭섭하죠. 또 2호 투운도 고립 전술상 다방으로 풀면 1호가 섭섭하죠. 그러니까 여기 경우에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술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기술해야 된다. 라는 측면과 아니다. 그냥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있는 경우에만 얘기했기 때문에 출제관들은 그냥 한 가지만 끌고 나와도 맞다라고 해석을 각각 달리하는 학원가마다 이게 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게 논란이 돼서 그런지 실제 출제하는 경우는 경우에만이라고 출제가 되는 경우가 없고 경우 또는 경우에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오히려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요. 작전상 김부와 전술상 다방을 바꾸는 경우. 즉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두 가지를 서로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해요. 저도 궁금해요. 한번 이게 경우에만으로 나왔을 때 어떤 게 정답인지. 그러나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결론 드려야죠. 출제관들은 무조건 다음 각호 그럼 하나 끌고 나온다. 앞뒤 상황에 맞든 안 맞든 안 따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가지로 만약 경우에만 나오면은 하나만 나와도 맞다고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항은 긴급조치 신제 그 고지 방법이에요. 이때 고지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긴급조치의 내용, 기간, 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라는 거예요.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다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통지하거나 아니면 마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라. 그러니까 통지하고 게시하는 게 아니라 통지하거나 게시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다만 주민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이건 본인에게 꼭 통보를 해야 된다. 본인의 불이익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실 때 내기구 통하거나 개하라. 누구에게? 주민에게. 그리고 재산 제거하는 경우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재산 제거 본통으로 잡으십시오. 자, 3항은 긴급조치 신제 보고사항인데 수임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는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지장입니다. 그리고 수탁경찰서장이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는 수임장에 보고를 해도 되고 지자체장들에게 통보를 해도 된다. 여기서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거는 문구가 잘못됐죠. 수임장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보고하거나를 보고하고로 오답을 안 줍니다. 출제관들도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경우 수임장은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 지자체장한테 통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지자체장한테 통보 책임이 수탁경찰서장한테 있다는 거예요. 수탁경찰서장이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는 물론 이제 수임장이 조치를 하게 되면 수임장이 통보를 하겠죠. 그런데 수탁경찰서장이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 지자체장한테 통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수탁경찰서장한테 있다. 이 점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수행군부대장 긴급조치하였을 때는 그 조치 내용을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오답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임장이 지자체장한테 통보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여기가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 버리면은 오답으로 보시고요. 어쨌든 지자체장한테 통보하는 거는 스탁경찰서장이 수임장에게 보고하거나 경수보하거나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도통해야 된다. 이 경우 수임장은 지휘계통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지장으로 잡으십시오. 자, 다음은 법 8조 긴급조치 보상입니다. 자, 사망 8조는 성격이 1항은 국방부장관의 긴급조치를 얘기한다. 2항은 검문을 얘기한다. 3항은 보상을 얘기한다. 성격이 완전히 서로 틀리다. 이 긴급조치 보상이 고수다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까딱하면은 여긴 틀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공부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손신보호제를 꼭 잡으십시오. 손신보제 60, 30, 30, 60 시작도 창대하였고 끝도 창대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없다. 장관과 개인이 직접 거래야 한다. 공시시가라는 용어 없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사망에서도 이게 고수다 문제예요. 고수들도 많이 틀려요. 국가는 1항만의 조치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왜? 2항의 조치로 하면은 검문도 들어가는 거죠. 검문은 보상 없어요. 즉 국가는 긴급조치 시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국가는 1항만의 조치로 대령 정당한 보상을 하라 해서 정당보라 해서 강제규정까지 잡으세요. 그래서 국가는 1항만의 조치로를 꼭 1항만의 조치를 보시고요. 대령 정당보라. 만약에 내용이 국가는 긴급조치로 인하여 이렇게 출발하면 긴급조치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죠. 그건 또 맞습니다. 자, 20조령 20조로 넘어갑니다. 하여튼 여기가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일단 보상의 종류부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병역법에서의 재해 등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그냥 보상 및 치료가 있어요. 예비군법에서는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이 있고요. 똑같이 병역법과 같이 재해 등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보상 및 치료가 있습니다. 성격은 긴급조치 보상 및 재해 등에 대한 보상은 일시금 보상이다. 예를 들어 재해는 사망 같은 경우거든요. 그럼 장례비 줘야죠. 일시불로. 그러나 보상 및 치료에서는 이게 지속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전적 보상은 연금 보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치료는 지속적인 치료를 얘기를 하는 거다. 여러분들 이거 보상의 성격 구분 안 하면 한 3개월 정도 고민합니다. 무슨 보상이 뭐 이렇게 성격이 틀린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인 대 장관의 거래다. 이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신보제 60, 30, 30, 60 다음날 없다. 이것도 고수다 문제입니다. 고수다. 또 공시시가 원가란 용어 없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항은 수경의 손실증명서 발급을 얘기를 하고 2항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개인이 장관한테 신청하는 절차를 얘기를 합니다. 3항은 보상금을 결정하고 통지하는 절차를 얘기를 하고요. 4항은 재심 청구 및 재심 결정에 대한 절차. 그 다음에 5항은
보상위원회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한 글자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항부터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수경의 긴급조치로 인하여 주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는 형상가격 시가를 말한다. 공시시가 없다고 그랬죠. 원가 없다고 그랬죠. 시가입니다. 시가. 그래서 현가시 잡으십시오. 현가시. 그리고 령 손실증명서 잡으십시오. 시가라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실증명서는 서류죠. 서류니까 국방부령으로 연결되는 거 그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 손실증명서와 보상금 지급신청서가 이걸 서로 바꿔놓으면 여러분들 또 고수들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건 손보로 잡으십시오. 손보. 손보가 뭡니까? 손보가 손해보상을 우리가 손보라고 그러죠. 보험 들 때도 손보 있죠. 손해보험 해서 손이 먼저 나온다. 손이 손실증명서가 먼저 나오고 보상금 지급신청서가 나중 나온다. 그래서 순서로 잡으세요. 정말 많이 틀려요. 자, 이 항은 자, 개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대 장관에 직접 거래하는 것이다. 이거는 시행규칙 23조의 2항과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2항을 풀어놓은 말이 이게 여기서 2항입니다. 그러니까 수경의 긴급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같은 말이죠.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수경이 발급한 손실증명서를 첨부를 하여서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여기 나오는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신부재에 60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많이 틀리는 게 수경이 장관한테 직접 신청한다. 이 경우로 많이 출제가 돼요. 최근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사망은 보상금 결정 및 통지인데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결정하고 본인 신청인한테는 언제까지 통보를 해주냐 해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다. 자, 60, 30, 30, 60 시작도 창대하고 끝도 창대하다. 해서 30일을 지금 꼭 기억하시고 개인한테 통지하는 건 지체 없이의 숫자 붙으면 오답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사항은 재심 청구 및 재심 결정이에요. 사망해서 손실을 입은 사람이 만족을 하면 여기서 끝이 나겠죠. 그런데 이의가 있는 사람이죠.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계속 추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에요. 받은 다음 날 아니고 받은 날부터 30일. 그러니까 60, 30, 30, 60으로 갈 때 세 번째 30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장관에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나오지만은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를 다음 날부터로 고수들도 많이 틀립니다.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받은 다음 날부터도 고수들도 많이 틀려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를 심의일로부터 이렇게 줘도 고수들도 많이 틀립니다. 숫자는 오히려 여러분들 잘 잡아요. 그래서 여기 제시된 오답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순간 오답으로 볼 수 있게끔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 경우 장관은 보상심의를 거쳐를
생략을 들어갔어요. 즉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예비군법 시행령 20조 3항에 따라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동의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보상심의를 거쳐를 생략하고 이 경우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심 결정을 해야 한다. 해서 바로 밑에 줄을 이어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고민을 하였지만 이미 재심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미 심의를 거친 것은 생략한 것도 정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황형으로 출제가 됐을 때 또 한번 상당히들 많이 틀렸어요. 자, 하였다와 하여야 한다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강에서 보겠습니다. 수경의 긴급조치로 4월 10일에 재산 손실을 입은 사람이 5월 13일에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60일 안에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면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봐도 60일 안에 제출하였다로 됐으니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 장관은 4월 12일 재심 청구를 받았을 땐 5월 30일까지 재심을 결정하여야 한다. 60일 이내 재심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5월 30일까지 재심 결정을 하였다 그러면 또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내면서도 하였다로 오답을 출제도 하고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5항은 한 글자령 수없이 지금 강조했으니까 더 이상 강조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조 보상금 지급 신청이에요. 여기는 과거에는 연결형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즉 뭐냐면 형상, 가격, 구조, 부수되는 피해, 형부 가구와 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맞느냐 해서 특히 형상과 구조를 많이 바꿨어요. 최근에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출제될 때가 좀 된 것도 같은데 하여튼 계속 출제가 지금 안 되고 있으나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연결형으로 보면 자, 형상은 재산상, 피해상을 상세히 기록하되, 그죠? 형상은 재산상, 피해상 상세히 기록하되 기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여기서 기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략하면 재산상, 피해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으로 보존한다. 이렇게 되면 틀리죠. 다음에 가격은 인근의 시가입니다. 공시시가, 원가 없다고 그랬죠.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일반 가격과 과세표준 두 가지를 다 기록하여 조사한다. 그래서 가시기 일과를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가격 또는 과세표준으로 가면 안 되죠. 자, 구조는 내조 건재하니 증계 유무, 보물이 아닙니다. 부물 유무를 정확히. 여기 또 상세히와 정확히가 또 틀리다고 보면 또 틀릴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수되는 피해 재산의 목록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여기서 피해가 생략되면 또 안 돼요. 과거에는 이 피해 생략하고도 오답 줬습니다. 피해 재산만 적으라는 거지 피해되지 않은 재산을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형부 가구다. 근데 형상은 재산상, 피해상, 상세이다. 그리고 곤란시 사진이다. 그래서 재산상, 피해상, 상곤사. 가격은 가시기 일과 과다.
구조는 내조, 건재, 증계, 유무, 보물 아닙니다. 부물, 유무를 정확히. 그 다음에 부수되는 피해 목록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부피, 목필 하십시오. 자, 이것을 자, 긴급조치는 나오려면 작전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작전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도 맞다. 여기 있죠? 작전상으로 안 나오죠? 근데 긴급조치는 이것 빼고는 다 작전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긴급조치는 나오려면 작전상이다. 임무수행상은 아니다. 그런데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하고 부본을 보관해야 된다. 특이하죠. 원본을 수경이 보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부본을 보관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부본을 보관한다 해서 비읍 보관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면 개인이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으려면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될 때 이때 원본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경은 부본을 보관하는데 비읍 보관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 항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손실을 입은 날부터를 손실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또 틀렸어요. 이것도 고수다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3항은 무조건 여러분 여기는 나오려면 징발법, 나오려면 징발보상이 하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징발법을 국가보상법, 예비군법으로 바꿔야 되고요. 징발보상위원회를 국가보상위원회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오려면 징발법, 나오려면 징발보상위로 잡으십시오. 자, 오늘은 법 8조 긴급조치 및 보상에서 긴급조치 1항, 검문 2항, 그리고 보상 3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다음에는 법 8조의 재해 등에 대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